과방이 지금 이제 청문회가 계속되다가 지금은 이제 또 전체 회의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체 회의 기간 중에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례적으로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또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 회의가 KBS랑 EBS 결산 요게 이제 주된 안건이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의 전반적인 운영 부실, 불법적인 이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 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고 민주당 야당 주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의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 어떻게 잡으려고 국회의원 된 거거든요. 원래 이제 방송이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했을 거예요. 말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유명한 말지.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이제 뭐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모두 이 과방위 업무가 그냥 방통위만 맨날 이제 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위원장도 탄핵이 돼 있고 위원도 아예 없어요. 이제 한 명밖에. 그러니까요. 그 한 분 김태규 위원 권한대행.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이랑 같이 임명이 됐으니까. 네. 한 달 정도 됐나요? 이분 혼자 직무대행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러니 그 방통위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대요. 지금 뭐 35%가 심리 상담 받았다고. 그럼요. 뭐. 근데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 한 이거 뭐 한 거 있다고 무슨 심리 상담 받고 하냐 뭐 이런 갑질을 넘어서 갑질보다 더 센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폐악질이죠. 폐악질. 좋네. 갑질을 넘어선 진짜. 정말 흉악합니다. 김현도 또 이제 갑질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긴 한데. 뭐 창구부터 시작해서 대리기사부터 해서 시리즈 많죠. 살벌합니다. 살벌하죠. 김현 있고 최민희 있고. 일반 사람들도 김현과 최민희가 그렇게 작정하고 청문회 때 막 질문하고 물어뜯으면 제정신인 사람도 정신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리 상담 받을 것 같은데 저라도.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다가요. 제가 다 못 봐요. 저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돌립니다. 저도 채널. 분통 터져서. 분통도 터지고 막 이게 갑자기 막 혈당 오르고 혈압 오르고 막 그래요. 막 진짜 볼 수가 목불인견란 말이 그거 같아. 목불인견. 이거를 이걸 어떻게 견디지? 그러니 거기 앉아서 그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때 사흘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혀깨 물면서 답변하는 거 봐요. 그 막 능욕하고 뇌구조 얘기할 때 막 그렇죠. 네 뭐 이러고 하는데 와 저거 정말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면전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또 안 그래도 이번에 근데 강제원 지금 이제 또 판사에 대해 가지고 이 박문진 그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박문진 이사에 대해 가지고 6명을 저희가 선임을 해놨는데 그 권뭐 시기하는 그 이사장. 근데 그 권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끝났더라고요. 권태선. 네, 권태선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뭔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임명 과정에 문제가, 그러니까 후임이 제대로 임명 안 됐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후임이 임명이 안 되면 그대로 간다로 돼 있어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그래서 왜 문재인 때 임명한 그 기관장들이 임기가 3년 정도 되는 끝났는데도 계속 아직도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후임을 제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임명이 안 돼서 계속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 인용을 해서 똑같은 경우로 의유를 한 것이 이번에 가처분에 대한 강 판사의 판단이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박문진 이사가 가처분 이거 인용돼 가지고 사실상 이제 모력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데. 모르죠. 한 넉 달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또 세워라 내워라 계속 그러면 MBC는 또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MBC가 저는 MBC에 막 일주일에 3번 갈 때도 있거든요. TV하고 라디오하고 또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분위기 묘해요. 이거 가처분 나오기 전에는 우리 프로그램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랑 그분들이 그게 한 팀이잖아요. 프로그램 하나가.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다가 딱 이거 인용 나오니까 일단 기본 넉 달을 가는 거잖아. 그렇죠. 넉 달을 버티죠. 또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뭐 제3노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완전히 또 풀이 확 죽어 있어요. 제3노조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죠. 완전히 또 확 바뀌었다. 회사가 완전히 그냥 정치판이에요 거기가.
아니 근데 공영 방송이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민영화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차라리 민영화하고 미국처럼 CNN이나 퍽스뉴스처럼 우리는 뭐 누구 어디야, 지지한다. 우리는 어디야 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한겨레 공정성 신문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예요. 88년에 국민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한겨레 신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MBC도 그러니까요. 재벌한테 주고 그런 거 말고. 음. 그랬더니 MBC는 자산이 많아서 안 된대요. 자산이 많아서. 자산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부동산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MBC는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도 뭐. 아 그래요. 오늘 이 저 제 헤어와 이게 네. 다 MBC인데 제일 좋아요. 그리고 MBC 화면이 아니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MBC가 잘 나온다고. 왜냐하면 조명이 최고급이에요. MBC가 화면이 잘 나와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다른 데랑 달라요. 종편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디 가면 시커매요. 화장 안 해도 돼 거기는.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있거든. 그게 다 돈이다. 그럼 이제 MBC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복지 수준도 좋고 월급도 좋은데 이왕이면 오래 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자기 원래 보수래도 아니라고 하고 가는 사람들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MBC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 반대라고 이렇게 완전히 가혹하게 막 형광등 창고로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번 기회에 MBC도 그냥 민영화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모두가 사실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뭐 아니면 뭐 분리를 좀 하든지 뭐 자산을 누구한테 주고 금융 기법은 많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2조를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누가 그렇게 해요? 정 안 돼 브릿지론이라는 것도 있고. 전문 영화 막 나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계약하기 전에 돈 없을 때 살짝 빌려주는 거. 그 괜히 영어 쓰니까 뭐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박판에 꽁지똥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네네. 이 쳇바퀴 도는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태를 바꾸자. 저는 그런 생각이고 민영화하면 민영화 이퀄 재벌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무 구시됩니다. 그거는. 도대체 MBC 구성원들 그런 연구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윤희석 대변인님께서 MBC에게 또 그런 민영화에 대한 팁도 좀 주셨는데 MBC에 애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 일주일에 3번씩 나가시면. 그것도 저 MBC 청명부터 좋아했고요. MBC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정동 MBC부터. 진짜요? 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여의도로 옮기고. 네. 그 제가 40년 만에 뽀시기 아저씨를 만났잖아요. MBC에서 이용식. 이용식. 애국보수이신. 네, 뭐 애국보수인가 그분. 하여튼 요새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제가 42년 전에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녹화도 했다 그랬더니 뭐 그분이 기억 못하지 당연히. 그러던 MBC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불행합니다. 어쨌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대놓고 한 10년 넘었죠. 이게 참 이게 세대라는 게 한 세대를 관통하는 이념이 어떤 뭐 좌파스러운 뭐 이제 그런 거와 연결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회사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물러날 날이 와요. 또 그렇죠. 이제 시간이 해결한다는 건데. 또 세대 교체가 또 되는 거고. 그런 차원. 근데 그렇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봤을 때 한민수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그 전체 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이랑 한민수 의원이 또 썰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 봤어요. 되게 살벌하게 싸우던데 저희 일단 영상 하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해가지고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네, 서울 광진. 잠깐만.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술 먹었잖아 지금. 박정훈 의원님. 지금 나한테 반말한 겁니까 지금? 반말했어요. 반말을 해요. 반말은 한 것 어서 같습니다. 반말합니까? 반말한 거 맞으니까. 반말한 적 있습니까? 남의 지를 갖고 왜 빨고 뭉개냐고요.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 지켜요. 다 지킵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 일단 영상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술 마시고 와가지고 소리 지른다. 근데 팩트 체크를 하나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술을 마신 사람이 한민수 의원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기 있었던 민주당 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한민수 의원이 막 저렇게 화를 내다 보니까 저는 저 얘기 듣고 한민수 의원이 술 마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한민수 의원은 술을 마신 게 네, 아니라고 술 마신 게 합니다. 아니죠. 근데 일단 반말했다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좀 지금 뭐라 할까 많이 좀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발작 버튼이라는 거 있잖아요. 발작 버튼 있죠. 한민수 의원하고 제가 음. 방송 아마 한 3년 전부터 해서 최소 300번 했을 거예요. 와. 저하고 둘만 하는 방송도 많고 그 MBC 그 뉴스 예전 2시 하는 것도 원래 한민수 의원이랑 저랑 하는 건데 이분이 그 점점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3년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나름 합리적이고 얘기해 보면 근데 대신 그러니까 진보 이념이 굉장히 세게 그걸 세게 이제 본인은 믿는 분이고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심도 있고 다 좋은데 아까 보면 그거잖아요. 반말했다. 뭐 이런 그 본인의 뭔가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게 반응을 해요. 저하고도 막 자료화면 돌아가는 동안에 싸운 적도 있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은 그런 게 있구나.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평이 이래요. 민주당의 대변인 여러분이 있는데 방송도 여러분이 나가지만 제대로 싸울 분이 이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부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활약을 막 2배, 3배 해줘야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있잖아요. 이정원 의원 빼고 자 한민수 그다음에 반말 맞아요. 반말 맞아요. 김현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박정훈 의원 3분을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뭐 박정훈 의원 그렇다 치고 김현 의원도 옆에서 이게 이렇게 해주냐. 근데 이분이 방송이 안 돼요. 저하고도 방송 몇 번 해봤어요. 아 오히려 방송 잘 못합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거면 신파로 계속 나가든지 이게 나랍니까? 뭐 이게 한민수 의원의 그 작전이거든요. 아 창을 이게 읊는군요. 뭡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든지 꼬려면 막 어떻게 뭐 서영주 전 부대변인처럼 막 꼬든지 막 이렇게 비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하다 자기가 흥분하는 스타일이에요. 방송이 잘 안 돼 제가 볼 때는. 아 김현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보면은 잘 보면은 활약하는 사람들 찐명이 정말 한민수밖에 없어요.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니거든요. 수박으로 찍혀가지고 경선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서영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말이 세던데. 센데 그래도 대화는 됩니다. 비꼬면 비꼬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비꼰 건 맞는데 하면서 해요. 그럼 일관되니까 저도 똑같이 일관되게 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한민수 의원은 일단 A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신파가 나가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로 가요. 항상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그리고 일제 시대 얘기 나오면 또 뭐 본인이 무슨 독립운동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어쩔 때는 이분하고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럴 때도 많은데 근데 의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욕을 한대요. 이번에 완전 막차에 막차 탔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렇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구나 싶을 정도로. 저 그 대기실에 저 공천 탈락 그 경선 떨어지고 이분은 아예 소식이 없어서 둘이서 난 뭐 여기나 가야지 뭐 그랬다고요. 근데 갑자기 팍 됐어. 와.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그렇게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왜 공천이 애당초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요.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었고 뭐 비례 얘기도 나왔고 근데 비례가 민주당에서 너무 저쪽 딴 쪽에다 양보를 많이 했잖아요. 뭐 진보당도 주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역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향 설정이 처음부터 지역구였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하려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다가 이제 거의 안 되는 걸로 됐다가 박용진, 정봉주 해서 그때 어떤 여성 변호사인가 한 분 됐다가 갑자기 또 한 거 아니에요. 하루 남겨놓고 당일에 했잖아요. 그래서 조상호냐 한민수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서류 준비를 해오신 분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서류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지. 그게 이제 뭐 한 번 떼는데 한 2, 3일 걸리는 서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그렇죠. 조상호 변호사는 아마 한 발 늦은 것 같아. 그래서 국회의장실 가는 걸로 정리. 그렇게 한민수가 국회의원이 됐네요.
야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 또 예. 어디서 듣겠습니까? 예, 뭐, 네. 뭐 원하시면 제가 이따 와수다에서 또 다퉈